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제 주간 5경기 픽리스트로 메인 조합급 경기 5경기 나가서 4경기가 맞았죠. DB승, DB 오바, 기업 마엔승, 그리고 우리카드 프랜승 이렇게 남농 한 경기, 배구 2경기 있었던 건 다 맞았는데 안 가던 이 축구 호주 마엔을 같이 이렇게 원래 4개만 갔으면 올킬인데 한 경기를 더 끼워가서 5경기 추천드린 것 중에 4경기 그래도 조합을 어떻게 나눴어도 적중했을 그죠? 최소한 적중은 무조건 했을 그 정도의 성적을 낸 거죠. 그리고 오늘 느바는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미네소타 마이네 언더랑 마이애미 마이네 언더 2경기씩 중요했는데 우선 미네소타가 해고가 떴으니까 미네소타 언더는 명실상부 제 분석이 틀렸던 겁니다. 뭐 이거는 백문의 불여일견 할 말이 없고 미네소타 마이는 적중했는데 마이애미 경기가 팀그 구장 농구장 코트 이슈로 전날에 그 빙판 경기 했다 그러죠. 아이스하키 경기 그거 때문에 물이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야구 우천 취소 마냥.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적특입니다. 적특. 그래서 결국엔 미네소타 마인 닥폴더 하나 강제 단통 이렇게 하나 맞은 셈이 됐는데 비율적으로나 배당적으로나 좀 손해를 보는 그런 장사가 됐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NBA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집중 분석 진행하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한 5경기였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지? 자, 이 집중 분석하는 경기 분석들이 끝나고 그러고 부가적으로 좀 즉흥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하고 토론토 경기인데 미니옷이 GTD 딱히 신경 쓸 자원은 아니고 토론토가 좀 중요하죠. 퍼들하고 잉그램 그죠? 퍼들은 여태까지 계속 결장해 왔던 선수라서 딱히 의미가 없는데 잉그램은 지금 토론토에서 아주 핵심 득점원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상이 발생되었다라는 점 이게 좀 이슈입니다. 자, 보스턴은 원정 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온 이후로 이 홈 연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홈 경기 2경기에서 지금 돌아오고 나서 2경기를 치러서 2번 모두 야투 부진을 겪으면서 득점력이 안 나왔습니다. 이로써 홈 경기에서는 3경기 연속 득점력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고 특히 홈에서 3연속 저조한 득점력을 기록한 과정에서 상대팀이 인디애나, 시카고, 요키치 없는 덴버 디페네이팅이 우수한 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디페네이팅이 나쁜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이 저조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젤런 브라운은 볼륨은 좋았지만 개인의 야투 30%대로 효율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제일 부진한 데릭 화이트는 최근 2경기에서 개인 야투 20%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던 월시 역시도 개인 야투 33%. 정말 이 3명이 지금 완전히 좀 부진의 늪에 좀 빠져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반대로 팀 내 이 벤치 리더 역할을 지금 올 시즌에 하고 있는 앰퍼니 사이먼스하고 루카 가르자가 이 2명이 좀 좋은 활약을 해줘서 그나마 보스턴이 승리한 경기에서는 앰퍼니 사이먼스의 맹활약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토론토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압도적인 언더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2오바 8언더 80%의 언더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원정에서 2오바를 기록했던 경기들도 인디애나전, 워싱턴전 올 시즌의 대량 실점 빈도가 제일 높은 동부에서 제일 약체팀 2팀을 상대로 오바를 냈던 것 말고는 지금 원정에서 토론토는 주장창 언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양 팀은 12월에만 2번의 맞대결을 펼친 바 있었는데 첫 번째 맞대결은 토론토가 홈에서 2번 다 졌습니다. 토론토가 113대 121 234점 정도 보스턴 경기 치곤 오바가 무조건 떴을 경기 점수예요. 234점으로 보스턴 경기 치곤 꽤나 다득점이 나온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양 팀의 3점 성공률이 나란히 40% 이상을 기록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대결은 또다시 토론토 홈에서 208점
완전한 핵언더 경기가 나왔었던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경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보스턴은 여전히 3점 의존도가 굉장히 큰 팀입니다. 최근 3경기 기준으로도 3점 시도 리그 1등. 그러면서도 최근 3경기 페이스 랭킹은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보스턴이란 말이죠. 제일 느린 팀. 보스턴은 9할 이상은 느린 템포를 경기를 하는 팀이잖아요. 90% 이상은. 토론토가 최근에 경기를 치렀던 거를 박스코를 하나하나 다 살펴본 페이스 수치를 체크해본 결과 샬럿전의 페이스가 91로 압도적으로 느렸고 바로 직전 경기였죠. 정말 느렸고 그러니까 이거 200점도 안 나는 핵언더 경기가 나왔죠. 190몇 점. 애틀란타와의 두 번은 모두 105 이상으로 템포가 애틀란타는 페이스가 정말 빠른 팀이죠. 그래갖고 애틀란타랑 이 두 번 리턴 매치로 맞붙었던 두 번은 다 페이스가 빨랐고 나머지 덴버랑 96.5, 올랜도랑도 95. 즉 지금 이 최근 5경기를 살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온다? 애틀란타 같은 정말 무지성으로 빠른 팀하고는 빠른 경기를 냈지만 나머지 느린 팀들 페이스가 빠르지 않은 팀들하고는 느린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스턴이 페이스 랭킹 꼴등이라고 제일 느린 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경기는 페이스가 높게 찍힐 가능성도 물론 한 10% 정도는 있겠지만 저는 90%는 페이스가 낮을 경기라고 봐요. 낮을 가능성이 90%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페이스가 낮는데 오버가 시키는 경우는 뭐다? 3점이 오질나게 잘 터지든가 양 팀 모두 야투가 정말 잘 터진다든가 이런 경기가 나오면은 오버가 트는 건데 지금 흐름상 보스턴 지금 홈 연전을 치르는 일정에서 대량 득점을 못하고 있고 특히나 약체팀 상대로도 대량 득점을 못하고 있고 토론토는 말씀드렸지만 원정에서 최근 10경기 2오버 8언더로 정말 최다 실점 팀들이랑만 오버를 냈고 나머지 평범 혹은 막 수비 좋은 팀들하고는 여지없이 언더를 내고 있는 게 원정에서 토론토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더 메인으로 서브는 보스턴 승. 보스턴이 지금 최근에 연패를 오랜 기간 동안 안 타고 있어서 저는 보스턴이 토론토한테 올 시즌 상대전적 2전 2승 상승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지진 않을 경기라고 봅니다. 연패를 안 탈 가능성이 훨씬 높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올랜도랑 필라델피아 경기는 젤런 석스하고 프렌치 바그너 여전히 결장을 하고 필라델피아는 풀라인업입니다. 아예 결장 이슈가 없어요. 올랜도는 직전 브루클린전에 104득점만 기록을 했죠. 연장전에서 11점을 냈으니까 연장전 빼면은 93점만 낸 셈입니다. 올랜도가 최다 18점 차까지도 브루클린을 리드를 냈던 경기였지만 이게 4쿼터에 올랜도가 지금 최근에 완전 따라지로 변하거든요. 4쿼터에 14득점밖에 못 내면서 15점 차로 이 브루클린한테 4쿼터에만 열세를 당하면서 연장전으로 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올랜도는 최근 3점 난조라는 고질병을 여전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랜도는 최근 3점 시도를 뚝 떨구고 인사이드 농구를 다시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인사이드 농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프렌치 바그너의 결장은 정말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랜도는 최근 4쿼터 난조가 너무나도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5경기 4쿼터 성적의 평균 득점이 20.8점. 자, 50점만 나와도 요즘 현대농구에서는 이거 핵언더 쿼터다 이래. 그죠? 50점만 나와도 이거 언더다. 무조건 핵언더. 그런 쿼터잖아요. 그게 50점이 양 팀이 25점씩 냈을 때 50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평균 득점이 4쿼터 한정으로 20.8이에요. 21점 수준. 그 정도로 득점력이 안 나오고 팀이 4쿼터 한정으로 37%, 3점 19%. 압도적으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랜도가 지금 최근 5경기에서 보여주는 4쿼터 성적이죠. 필라델피아는 엠비드가 최근 정상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1월 이후로 3승 1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1패도 덴버전에 연장 가서 1점 차로 패배했던 경기였죠. 정말 한 끗 차 경기에 엠비드가 또 그러고 1월달 개인 야투 59, 거의 60%, 평균 득점 27득점이라는 정말 좋은 활약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러면서 1월달 한정으로 평균 득점 2등, NBA 30개 팀 중에서 1월달에 지금 1월 9일밖에 안 됐지만
평균 득점 2등, 팀야투 2등, 3점 성률 6등, 득실 마진 4등이라는 상당히 주요 지표들이 최상위권에 위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문제는 필라델피아가 저러한 상당히 좋은 공격 지표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오게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바운드 능력이 딱히 좋지 못하라는 겁니다. 이런 한정으로 정말 공격 쪽, 뭐 득점 쪽 이런 쪽은 다 우수한 지표 최상위권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공격 리바운드 21등, 총 리바운드 15등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올랜도가 리바운드를 압살하는 경기가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필라승이 좀 쫄려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올랜도 역시도 1월달 한정으로 공격 리바 19등, 총 리바 17등으로 리바운드가 전혀 좋지 못한 지표를 보여주고 필라랑 거의 그냥 동등한 수준 이 정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랜도가 기어코 연패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승리한 팀들을 열거해 보면은 인디애나, 브루클린 다 이겨야 되는 팀들을 이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올랜도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 경기력, 흐름은 모두 필라보다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아래인데 이게 거의 동배당을 필라가 마이너스 1.5를 받았어요. 핸디캡. 필라 승, 필라 마일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하고 클리퍼스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이거는 우선은 홈에서 브루클린 경기면은 이 새끼 뭐 갈지 알겠다라고 눈치를 까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선 브루클린 홈 경기 언더는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꿀단지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브루클린 최근 홈에서 15경기 2오바 13언더 클리퍼스가 직전 뉴욕전에 전반 107점 내고서 후반에 해고바 떠서 오바 떴는데 우선 전반까지 뉴욕한테 51실점밖에 안 하고서 후반에 72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보다 후반에 무려 21실점이나 더 많이 때려 맞은 거예요. 이게 오버가 난 원흉이었는데 감독 싸움이 컸다고 봐야겠죠. 마이클 브라운 감독이 하프타임 때 클리퍼스의 수비를 공략해내는 이 전술을 잘 짜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3쿼터 한정 뉴욕의 팀 야투가 63.6%, 브런슨이가 3쿼터에 야투 100%로 11득점, 3쿼터 한정으로 이러한 특별 케이스가 존재했지만 브루클린은 이러한 특별한 쿼터를 만들 기대치가 크지가 않아요. 또한 양 팀은 1월달 한정 페이스 랭킹 클리퍼스 27등, 브루클린 28등. 최근에도 양 팀이 여전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저템포일 가능성이 90% 이상, 100%까지도 과감하게 얘기해도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뭐가 하자다? 기준점이 너무 낮다. 브루클린 홈 경기 브루클린 언더가 이제 꿀단지라는 거 이제 이 오즈들도 이제 눈치를 까가지고 실제로 213점을 받았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213은 배트맨의 212.5 아니면 213.5 될 경기인데 이 기준점은 여도 저는 언더를 봅니다만 이게 메인 조합으로 갈 수가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213.5를 212.5나 213.5를 언더를 메인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강심장이 되느냐? 약심장입니다.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골스랑 세크라멘토 경기는 게리 페이튼이 GTD 그리고 세크라멘토 사브니스 키건머레이 결정 확정. 골스가 최근 홈에서 6전 5승 1패인데 이 1패도 오클라호마 상대로 완전히 주전 다 뺐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제가 푸스카스 분석했었던 그날 완전히 던졌어서 저 경기를 빼면 홈 경기 한정으로 지금 거의 5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홈에서 승리한 경기에서 마진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올랜도전에 23점 차 대승 거뒀죠. 댈러스전에도 10점 차, 유타전에도 9점 차, 미러키전 직전 경기에서도 7점 차 승리. 모두 투포지션 이내 승리가 아예 없었죠. 다 투포지션 바깥의 승리였습니다. 세크라멘토는 최근에 6연패에 빠졌죠. 또다시 6연패 과정에서 평균 득점, 최다 득점이 106득점에 불과해요. 득점력이 NBA라는 이 무대에서 6경기 동안 최다 득점이 106점이었다? 최악이죠. 최악의 공격 흐름. 거기다 이 6연패 과정에서 원정에서의 패배는 3번, 홈에서 3패, 원정에서 3패 이렇게 딱 나눠 가졌는데
이 원정에서 3번의 패배는 모두 다 정말 압도적인 대패였습니다. 레이커스 원정 가고 24점 차 대패당했죠. 클리퍼스 원정 가고 41점 차 대패당했죠. 피닉스한테도 원정 가서 27점 차 대패당했죠. 지금 다른 거 뭐 디테일한 거 뭐 페인트 좀 득점이 어떻다, 실점이 어떻다, 뭐 누가 결정하면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뭐가 할지 딱 답이 나오죠. 이런 건 굳이 시간 아깝게 그런 거에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보더라도 골스만이 충분히 메인 조합급으로 갈만하네 라고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지금 세크라멘토가 그 정도로 못하니까 골스 마인메인으로 언어반 패스, 온어바가 아니라 언어바, 제가 무선 키보드로 이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습니다. 굳이 보면 세크라멘토가 최근 6경기 동안 최다 득점 106점이었다. 그럼 골스가 혼자 125득점 이상, 130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않는 이상 언더다 라고 생각하고, 언어바는 굳이 보면 언더 쪽이긴 하죠. 그죠? 포틀랜드랑 휴스턴 경기는 리턴 매치인 만큼 좀 디테일한 분석이 좀 들어갑니다. 포틀랜드는 제레미 그랜트가 GTD로 격상을 했지만 나와도 출전 시간 조절할 가능성이 높게 공백기가 좀 길었어서, 그리고 결정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하고, 휴스턴은 센군 여전히 결정하기 때문에 라인업 직접 용량 그대로입니다. 자, 홈원전 그대로 이동거리 없이 리턴 매치죠. 직전 양팀 103대 102 해건도 양사 속에서 포틀랜드가 역배승을 따냈었습니다. 이 휴스턴이 마지막 버저비터를 던졌는데 이게 튀어나왔고,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 과정에서 타리 이슨이 팀인 시도를 해서 이게 들어가서, 야, 휴스턴이 막 세레머니도 하고 이겼다고 하고 있는데 비디오 판독하니까 샤클락이 돼가지고 지나가지고 그 노카운트로 인정이 돼서 포틀랜드가 결국엔 승리로 경기가 끝났었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우선 포틀랜드의 팀이 아주 43%, 3점 30%, 이것도 굉장히 꼬라박은 겁니다. 이것도 팀이 아투를 45% 미만이면 무조건 꼬라박은 거예요, 현대농구에서. 근데 휴스턴은 팀이 아투 37%, 3점 22%. 포틀랜드도 슈감이 되게 나빠서 103점밖에 못한 거지만, 휴스턴은 진짜 올 시즌 최악으로 슈감이 나쁜 날이었어요. 듀란트가 개인 야투 60% 수준으로 37득점, 듀란트가 이렇게 해줬는데도 팀이 야투가 37%가 찍혔다라는 거는 남은 선수를 그 정도로 슛을 아예 못 넣어줬다라는 겁니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야투 13개 던졌고 2개 성공했고, 셰퍼드가 10개 던졌고 3개 성공했고, 이날 휴스턴이 3점을 고작 8개 넣었단 말이죠. 올 시즌 리그 평균이, 아니 휴스턴의 시즌 평균이 12개 수준이니까 거의 3분의 1가량을 못 넣은 수준입니다. 평소보다도. 야투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NBA 현직 감독들도 포스트게임 인터뷰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말, 패배한 패장들이 포스트게임 인터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은 벌금입니다. 벌금 높게 세요. 그래갖고 이거는 거의 무조건 모든 팀 감독들이 하는데, 패배하고 나서 제일 하는 말이, 야투 꼬라박은 경우에서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슛은 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NBA 현역 감독들이. 이거는 감독뿐만 아니라 현직 선수들도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포스트게임 인터뷰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말 자체가 슛은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거는 NBA 현역으로 종사하는 사람들도 슛감은 그날그날 마탱이 갈 수도 있고 미친 대폭발이 나올 수도 있고 라는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냥 컨디션 차이가 제일 심하다는 걸. 근데 허슬 지표는 거짓말을 안 해요. 리바운드 지표, 턴오버 개수, 턴오버 유발, 스틸, 블로킹, 이런 허슬 지표 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달 컨디션이 아니라 에너지 레벨 차이예요. 근데 이 경기에서, 자, 어제 있었던 양팀의 경기에서 휴스턴이 총 리바운드 57개, 공격 리바운드가 24개였어요. 포틀랜드는 38개, 공격 리바운드 6개. 자, 총 리바운드가 19개 차이, 공격 리바운드 18개 차이였습니다. 이거는 골 밑에서 휴스턴이 완전히 거의 가지고 논 셈이 어린애 손목 비틀기 마냥, 정말로 그 정도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도 이 야투가 정말 너무 안 들어가서 진 겁니다. 휴스턴이 1점 차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슛감은 그날그날 주사위가 돌아가는 거라 어쩔 수 없는 거고, 리바운드에서 이 정도로 미친 차이가 나왔다? 이건 휴스턴 마인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단서이자 증거예요. 휴스턴 마인으로 서브는 언더.
타리 이익은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타리 이익은 정상적으로 출전 시간 주요 선수급으로 이제 출전하고 나니까 계속 언더만 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리 이익은 있는 휴스턴은 완전 생 언더팀 진짜로. 레이커스랑 미러키 경기는 르브론 하치무라가 GTD로 격상을 했고 리브스는 여전히 결장합니다. 르브론이 직전 경기가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백투백 두 번째 경기라서 결장했던 거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미러키는 결장일 수가 없다라고 타우린 프리스는 옛날부터 결장하던 애고 레이커스 직전 세란 원정 백투백 여파 껴져 있고 둘 다 백투백 여파 껴져 있었죠. 르브론 결장하니까 91득점만 기록. 이 경기에서 돈치치가 38득점, 개인이 또 50%딱 50% 기록해서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3점은 또 꼬라박았습니다. 9개 넣었고 2개 성공. 3점은 자유투는 또 6개나 튕겼고 돈치치가 솔직하게 어떤 선수건 간에 개인이 또 50% 기록했으면은 거기다 36득점, 38득점 야투 50% 이거는 정말 초 에이스급 미친 활약한 게 맞아요. 이거는 군더더기 없이 할 말 없습니다. 잘했는데 근데 아쉽다라는 겁니다. 3점을 너무 또 지금 한 7경기인가 8경기 연속 돈치치 3점을 아예 잘 못 넣고 3점은 다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꾸준히 튕기고 있고 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돈치치가 볼륨 직전 효율까지 50% 기록했지만 약간 2%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은 거고 그러고 제가 레이커스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메인 옵션 빅3 돈치치, 르브론, 리브스 이 세 명의 비중이 정말 많이 큰 팀이에요. 나머지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라라비아, 마커스 스마트, 반더빌트 이런 애들 기대치가 솔직히 없어요. 얘네들이 뭐 정말 뜬금없이 대폭발해가지고 막 얘네가 혼자서 갑자기 25득점, 30득점 이렇게 때려박아갖고 경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준다? 이런 기대치가 거의 아예 없어. 아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명의 비중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스는 어찌됐건 없는 상황이니까 배제하더라도 돈치치, 르브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서 더 없으면은 안 쳐다봐야 될 경기입니다. 근데 저는 르브론의 출전 가능성을 80% 이상 보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날 샌안토니오도 팀이아투 49% 직전 레이커스 전에 경기를 치렀었던 샌안토니오도 3점을 16% 기록했어요. 3점 16% 4개 성공.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에 최악으로 3점을 못 넣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팀이아투가 49%는 팀이아투는 좋았던 수치입니다. 이 정도로 2점 슛 성능은 좋았다는 걸 뜻해요. 2점 성능은 정확하게 63.2%였습니다. 좋았죠. 60%를 넘겼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레이커스의 페인트존 수비는 정말 나쁜 팀이에요. 사실. 에이트니가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야심차게 데려온 에이트니가 뭐 여러 기대를 받았지만 에이트는 피닉스 시절에건 뭐 아시겠지만 이런 전 시즌 어디 있었죠? 에이트니가 아무튼 이런 시절에도 다 본 결과 얘는 수비가 좋은 에너지 넘치는 빅맨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에이튼이 지금 페인트 존을 제일 잘 공략해내는 선수인 야니스 아테토쿤보를 억제시킨다? 상상하기 어렵죠. 이건 미러키도 충분히 볼륨을 확보할 만한 건덕지가 충분하고 그리고 가뜩이나 쿤보가 어제 미러키 잔류 선언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적 신청하지 않겠다. 물론 이거 척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의심하지 않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프렘. 우선 오바를 메인으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얘기 안 했었지만 시즌 초반까지는 홈 레이커스 개꿀 그리고 홈 뉴욕 마행 개꿀 이 두 가지를 밀었습니다. 최근에 홈 브루클린 언더로 좀 옮겨갔지만 그죠?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건 홈 브루클린 언더가 제일 강조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레이커스가 홈 경기 안정으로 오바 신앙팀인 건 여전히 변화 없어요. 올 시즌 홈에서 무려 13오바 3언더입니다. 오바 확률 8할 이상. 이것만 보더라도 야 레이커스가 홈에서 그 정도로 오바를 잘 찍었었어?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 정도로 레이커스의 이 전체적인 홈에서만큼은 레이커스가 원래도 실점이 많은 팀이에요. 솔직히 돈치치 르브론이
코트를 제일 많이 밟는 두 선수로 있는 팀이 수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돈치치는 무조건 수비 나쁜 선수고 르브론도 늙어가지고 이제 수비를 안 하는 선수고 이런 걸 봤을 때 수비가 절대 좋을 수도 없죠. 미러키가 충분히 볼륨을 채울 만한 경기가 되겠죠. 근데 레이커스가 반더벨트 스마트 이런 애들 오픈 찬스 또 다 팅팅해갖고 또 2분 놀고 3분 놀고 이래서 언더 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레이커스는. 근데 홈에서 얘네가 13오버 3언더라는 미친 오버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반더벨트 스마트 라라베 이런 따라지 같은 애들이 홈에서만큼 그래도 1인분 역할을 해준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의 전체적인 야투 반등 그리고 상성상 미러키의 득점력 발동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잔류 선언으로 인한 동기부여 확보 그리고 저는 미러키도 충분히 좋은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과 볼륨을 채울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미러키 프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메인 집중적으로 분석한 경기는 이렇게고 자 다음으로 또 좋게 봤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기피하는 경기는 뭐냐면은 워싱턴 경기는 트레 영이가 워싱턴으로 왔죠. 그리고 맥컬럼이 나갔고 트레 영이 나오면은 전 무조건 무지성 오바 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라인업에서 워싱턴이 여기서 트레 영까지 합류한다? 와 트레 영이 아시다시피 오바의 화신 개인 선수가 제일 오바 성향이 진한 선수는 전 트레 영이라고 확신해요. 수비는 제일 뭐 NBA 전체 모든 선수 줄 세우기 하면은 수비 꼴찌 맨 뒤로 가야 되는 선수죠. 공격은 그래도 좋은 선수. 그 공격 때문에 얘는 연봉을 많이 받고 그런 선수예요. 공격 어시스트도 잘 뿌리고 이런 선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 영이 나오면은 전 무조건 오바 보는데 트레 영이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사도 다 살펴보니까 트레 영이 이 워싱턴이 올 시즌 자체에 트레 영을 좀 완전한 좀 회복 기간으로 갖게 할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 기사까지 떴으면은 당장 내일은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거는 트레 형 결정하면 그냥 아예 안 갑니다. 뭐든 언더든 오바든.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이 경기는 던지는 경기입니다. 멤피스 이 경기 완전 던져. 스가 챗 홈그랜 다 결장이요. 빅맨들 다 결장하고 제이 윌 그리고 챗 홈그랜 허텐슈테인 다 결장하는 경기라서 멤피스가 야 이건 지면 진짜 따라지 같은 팀인데 근데 오클라호마 반대를 갈 수가 있네. 멤피스 프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근데 메인 조합급은 아니고 기본 미만 정도 멤피스 프렌 이건 상식적으로 농구라는 종목에서 상대 빅맨 다 뺀다 에이스 결장시킨다 제이더비 미쳐 날뛰는 경기가 또 나오긴 좀 힘들 거라고 봐요. 최근에 제이더도 부진한 흐름이니까 덴버 경기는 제가 패스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자 피닉스랑 뉴욕 경기는 자, 피닉스가 지금 3경기 연속 기준점 무시 압도적인 해건더 경기를 했죠. 근데 제가 이 경기를 왜 집중 분석을 안 했느냐면은 뉴욕이 오바 성향이 아주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뉴욕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야투율로 막 90점, 99점, 에틀전에 99점, 디트전에 90점 경기 냈던 거 아니면은 나머지 다 오바였잖아요. 그죠? 얘네가 뉴욕이 잘하는 어느 정도 최소 평타 이상을 했던 경기 다 오바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뉴욕이 직전 경기 클리퍼 상대로 123득점이라는 득점과 동시에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렸구나 반등을 해냈구나 라고 보고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오바뜰 가능성도 50% 이상이 존재하는 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피닉스의 언더 본능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지만 상대가 뉴욕이라서 좀 빠꾸치고 싶고 피닉스 경기는 근데 지금 언더 완전 꿀단지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보고 이런 얘기를 느꼈냐면 오클라호마랑 108대 105 213점 경기 했던 거 아시죠? 그 경기에서 페이스가 95를 기록했거든요. 오클라호마 페이스가 빠른 팀은 아니지만 95까지 느린 경기를 할 정도로 오클라호마가 그 정도의 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박스 스코어를 보고서 95 찍혀 있는 거 보고 야 피닉스가 최근에 이게 피닉스가 어느 때부터 이 템포를 뚝 떨구기 시작했냐면은 클리블랜드전에 129실점 맞고 대패당한 거 아시 16점 차 대패. 그 이후로 이제 수비 전술을 변경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4경기 연속 해건더 뜬 거잖아요.
세크라멘토전에 231점 났지만 피닉스 혼자서 129점 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피닉스 경기가 언더 노려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지금. 근데 뉴욕이 이게 아직까지 속단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기준점이 230대니까 저는 좀 더 마음이 가는 쪽은 언더입니다. 피닉스의 언더 보능이 훨씬 강하다라고 봐서. 그죠? 그러고 이제 뭐 보스턴 경기 했고 올랜도 경기 했고 워싱턴 경기 지금 한 거고 트레이 영 결장 이슈만 살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브루클린 경기 했고 멤피스 경기도 했고 덴버 경기 패스한다고 했고 아예 분석을 안 합니다. 이거 덴버 경기 기준점이나 한번 볼게요. 237.5. 덴버가 어찌됐건 지금 페이스 꼴찌 팀인데 에틀 경기가 237점이면은 낮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니에요. 어느 기준점이? 뉴욕 경기 했고 골스 스테이크 했고 포틀 휴스턴 했고 레이커스 이렇게 했고 딱 덴버 경기 빼고는 다 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어서 NBA 라도 좀 좋은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는 모습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